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전기력선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를 살펴보게 되면 1번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같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선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향합니다. 세 번째,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의 수직으로 만나죠. 왜냐하면 도체는 등전이면입니다. 따라서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A인 비접지 구도체의 중심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지점에 Q쿨롱의 점전화를 놓고 공간에서의 전개 세기를 구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 영상법을 사용했을 때 영상전화의 개수와 전하량의 총 합으로 알맞은 것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도체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반지름을 A다라고 보고 예로부터 D미터 떨어진 곳에 요 Q쿨롱이다라고 하는 전하를 놓았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먼저 얘가 접지된 구도체이다라고 볼게요. 이 접지된 구도체인 경우에는 이 중심으로부터 D분의 A제곱 거리에 여기에 영상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D분의 A Q쿨롱만큼의 영상전하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언제? 접지구도체일 때예요. 접지구도체일 때. 근데 문제에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접지 구도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얘는 접지가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구도체는 전하량이 0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심에 이 구도체 내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얘를 상쇄하기 위해서 D분의 A의 Q쿨롱만큼의 전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영상전하의 개수는 몇 개냐? 1개, 2개가 되고요. 얘네 둘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접지 구도체에서는 영상전하가 마이너스 D분의 AQ 1개 존재하고요. 비접지 구도체에서는 영상전하가 2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값은, 즉 두 합은 0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하량이 동일한 두 도체 구가 있다. 반지름이 5cm인 도체 구의 표면 전위를 V 5cm, 반지름이 10cm인 도체 구의 표면 전위를 V 10cm라고 할 때 두 도체의 전위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이 5cm인 구 도체가 있고요. 여기는 반지름이 10cm인 도체 구가 있다라고 보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의 전하량과 얘의 전하량이 어떻다?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전하량 Q는 C, V다라고 쓸 수 있고, 이러한 구도체, 반지름의 길이가 A인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4 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돼요. 그쵸? 거기에 전이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얘의 전하량과 얘의 전하량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Q 값이 어떻단 얘기예요? 일정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반지름과 전위 V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라고요. 반지름과 전위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반지름이 5cm이고요. 얘는 반지름이 10cm예요. 맞죠? 그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몇 배 됐어요?
2배 됐네요. 그러면 V 5cm와 V 10cm의 관계를 보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2배면 반비례니까 2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즉 얘가 얘의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V 5cm는 V 10cm의 몇 배? 2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으로 하나의 폐로를 만들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점에서 한쪽의 온도가 올라가고 다른 쪽은 온도가 내려가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생기고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변화시키면 열의 발생부와 흡수부가 바뀌는 현상을 발생한다. 이 현상을 지칭하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해당 문제의 내용은 열전 효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전 효과. 그럼 여기에서 열전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열,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요. 반대로 이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 이것을 열전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에서 열을 가하면 전기 에너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제백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기 에너지를 가했더니 열 나온다. 이것을 우리는 펠티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에서 열 에너지가 하면 전기 에너지 나온다. 제백. 전기 에너지가 하면 열 에너지 나온다. 펠트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것은 톰슨은 언제? 동일 금속이에요. 동일 금속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톰슨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류를 가하니까 열이 났다는 얘기죠. 전류를 가하니까 열이 났다. 서로 다른 두 금속에서 답이 2번의 펠티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반지름 A, 중심 간격 D인 평행 원통 도체가 공기 중에 있다. 원통 도체의 선전압 밀도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로 L일 때 두 원통 도체 사이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선전하에 의한 정전 용량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C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 제로. 또 하나 C는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 제로. 또 하나 C는 ln A분의 EH의 2파이 입실론 제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요거는 언제? 동심 원통에서 정전 용량. 즉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반지름이 A고 그 바깥에 반지름이 B인 이러한 동심 원통의 정전 용량이 ln A분의 B의 2파 입실론 제로이고요. 두 번째, ln A분의 D의 파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선전하 사이의 정전 용량이 ln A분의 D의 파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이거는 ln A분의 EH의 2파 입실론 제로는 대지가 있고 땅, 그리고 대지 위에 선전하가 있을 때 그 선전하의 높이가 h다라고 하면 이 선전하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은 ln A분의 EH의 2파 입실론 제로가 되더라. 해당 문제는 두 선전하 사이의 정전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n A분의 D의 파 입실론 제로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극을 가진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총 권수 N, 절심의 비투자율 μR, 단면적 A 길이 L이고 공극이 델타일 때 공극부의 자속 밀도 B를 얻기 위해서는 전류를 몇 암페어 흘려야 하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고 여기에 공극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보죠. 뭐 이렇게 감았다라고 쳐요. 자, 여기에 코일의 감균 S를 N회, 전류를 I,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만큼 철심의 길이, 자로의 길이를 L이고요. 여기에서 공극의 길이를 델타. 철심의 투자율은 뮤0 뮤r 되겠죠. 그리고 철심의 단면적을 A 제곱미터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식이 있으면 기자력 F는 N I이고요. 얘는 파이 R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RM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저항이죠. 그죠? RM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RM은 여기 철심의 자기 저항은 뮤 A분의 L 될 것이고요. 이 공극의 자기 저항은 뮤0 A분의 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뮤0 A분의 1로 빼볼게요. 뮤0 A분의 1로 빼면 얘는 뮤r 남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L 되고 여기는 뮤0 A분의 1 빼면 여기는 델타 이렇게 남아요. 맞죠? 자, 자기 저항을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고 곱하기 파이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A잖아요. RM은 뮤0 A분의 1에 뮤R분의 L 플러스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A 없앨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요 뮤0다 라고 하는 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적어 볼게요. 4파이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7승 위로 올라가면 10의 7승 이렇게 되고요. 요거 B 그대로 적어 볼게요. 여기에 뮤 R L 플러스 델타 이게 뭐란 얘기예요? NI란 얘기예요. 그렇죠? 기자력 F는 NI, 파이 RM. 파이는 BA가 되고요. RM은 뮤0 A분의 1에 뮤R L 플러스 델타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뮤0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요 4파이 10의 7승 요거 B 요거 그대로 써주시고 얘가 N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I 전류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N을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4파이 N 분의 10의 7승 B에 뮤 R 분의 L 플러스 델타라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게 되면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접지 구도체의 중심에서 D 되는 점에 점전화 Q가 있을 때 영상전화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A인 어떤 접체? 접지 구도체. 중심에서부터 D미터 떨어진 이 점에 Q쿨롱이다 라고 하는 점전화를 놓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접지 구도체에는 영상전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거리는 중심으로부터 D분의 A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점에 영상전화 Q 다시가 존재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D분의 A의 Q 쿨롱만큼의 영상전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 영상전화의 크기가 얼마냐 이거죠.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 반지름 A에 도체 9가 있다. 도체 표면의 표면 전압 밀도가 low S일 때 전개 E와 전이 V의 관계로 옳은 것은 여기에 구도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요것의 반지름은 A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색이 E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A의 제곱에 Q가 되고요. 표면에서 전이 V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A를 하면 그쵸? 요거 없어져서 요거랑 같게 되겠죠. 그쵸? 결국에는 이 전이 V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개의 세기에다가 반지름 A를 곱해주면 전이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요 1번이 되겠습니다. 액체 유전체를 포함한 콘덴서 용량이 C인 것에 V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경우 흐르는 누설 전류는 단 유전체의 유전율은 입실론, 고유저항은 로우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평행판, 콘덴서라고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는 고유저항 로, 유전율 입실론이다라고 보고 여기에 양 극판 간에 V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럼 식을 세어보게 되면 우리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또한 알고 싶은 것은 자, 저항 R과 정전 용량 C를 곱하면 로우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죠? RC는 로우 입실론. 그럼 얘를 R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C분의 로우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저항 R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우 입실론 분의 C V 이렇게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게 되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고유저항과의 관계가 없는 사항은 자, 저항 R은 low A분의 L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고유저항 low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R 곱하기 L분의 A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관계가 없는 거. 자, 2번에 단면적 관계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온도계수.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전기저항 값이 증가를 해줘. 온도계수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의 길이 관계 있겠네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단면적의 모양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 쿨롱으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이차를 전위계수로 표시하면 여기에는 Q 쿨롱이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Q 쿨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위를 제가 편의상 V1, 여기에 전위를 V2다라고 써볼게요. 그럼 V1은 P11Q 되고요. 플러스 P12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V2는 P21Q 플러스 P22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문제에서는 두 개 간의 전이차를 묻는 거예요. V1 빼기 V2가 얼마이냐. 자, 그런데 P12와 P21은 같아요. 그죠? P12와 P21, 즉 전위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P12와 P21은 같아요. 그래서 얘를 P12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자, 적어보면 V1 마이너스 V2는 자,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죠? P11
Q 빼기 요거 빼기죠. P 1, 2 Q 여기 빼기 P 1, 2 Q 빼기 되겠죠, 그죠? 근데 빼기인데 여기 빼기 하나 있으니까 더하기 P2 Q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Q로 다 묶으면 P 1만 빼기 두 개네요, 그죠? 2 P 1, 2 플러스 P 2, 2에 Q라고 쓸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이 전류 밀도를 나타내는 식은 이 변이 전류 밀도 ID는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T, 라운드 D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E다 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입실론에 라운드 T, 라운드 E다 라고 쓸 수 있고 뭐 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오메가 입실론 E다 라고도 쓸 수 있겠다.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게 되면 I는 라운드 T, 라운드 D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권수 500회이고 자기 인덕턴스가 0.05헬린 코일이 있을 때 여기에 전류 5A를 흘리면 자속 쇠교수는 몇 웨버인가? 여기에서 N파이는 L, I 이렇게 되겠죠, 그죠? N파이가 쇠교 자속이에요. 단위를 보게 되면 얘는 웨버 턴 이렇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단위가 웨버 턴으로 돼요. 근데 문제에서 자속 쇠교수, 즉 쇠교 자속을 묻는 거기 때문에 N파이를 묻는 거죠. N파이는 L, I.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인덕턴스 L은 0.05 되고요. 전류는 5 되기 때문에 0.25 정확히 단위를 쓰면 웨버 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한히 긴 두 평행도선이 2cm의 간격으로 가설되어 10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두 도선의 단위 길이당 자극력은 얼마인가? 여기에 I1이다 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는 I2다 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며 두 도선 간의 거리를 D다 라고 했을 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F는 공식에 의해서 D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7승 뉴턴 퍼 메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D 두 도선 간의 거리 2cm면 0.02m 이렇게 되고요. 2 곱하기 전류가 100A 여기도 100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100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100 곱하기 100에 10의 7승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0.1 뉴턴 퍼 메타다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두 개의 무한장 도선이 D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D가 A보다 무한히 큰 경우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전하에 의한 정전 용량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C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 제로. 또 하나는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 제로. 또 하나는 C는 ln A분의 2H의 2파이 입실론 제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 뭐냐면 동축 케이블이에요. 동축 케이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여기가 반지름이 A고 여기가 반지름이 B일 때 여기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이면 여기 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의 동축 케이블에서 정전 용량은 ln A분의 B의 2파 입실론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반지름이 A인 선과 선 두 개가 반지름 A입니다. D미터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선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이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대지가 있고요. 대지. 반지름이 A인 여기에 선도체가 있을 때, 그리고 높이가 H이면 이 선도체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ln A분의 2H의 2파이 입실론 제로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A고 두 선도체 사이의 거리가 D일 때 정전 용량이 얼마이냐. 그래서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 제로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권수가 N의 자기 인덕턴스가 L인 코일에 전류 I를 흘렸을 때 자기 H가 발생하였다. 전류를 2분의 I를 흘렸을 때의 자기 에너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덕턴스 즉 코일에서의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 W다 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Li의 제곱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이 전류를 얼마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2분의 I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L에 2분의 I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8분의 1 Li의 제곱 줄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0.5 헨리의 코일에 200분의 1초 동안 전류가 25A로부터 20A로 줄었다. 이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크기 및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전류를 이렇게 흘리겠죠, 그렇죠? 흘립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자속 파이가 맞죠? 그러면 유기 기전력은 이 자속의 증가를 어떠한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기 기전력이 생겨요. 그러면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전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유기 기전력의 방향이라고요. 자, 그럼 이때 이 유기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dt d 파이 또는 마이너스 L dt d I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면, 그죠? 뭐 하면? 전류가 증가하면 dt di라는 값이 플러스라면 얘가 이 방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방향. 그렇죠? 그러면 얘가 dt di가 마이너스라면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죠? 얘와 반대 방향. 요렇게. 즉 원래 가해 주었던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25A에서 20으로 됐어요. 전류가 어떻게 했어요? 감소됐죠. 그럼 DTDI가 뭐예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원래 흐르는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겠네. 그죠? 전류와 어떤 방향? 같은 방향. 그리고 크기를 보면 크기는 L, DT, DI잖아요. L은 0.5 곱하기 시간은 200분의 1초. 전류의 변화량은 25에서 20, 즉 5A가 변화했잖아요. 이렇게. 이거 계산해보면 500V. 그쵸?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유기기전력은 500V이고 전류는 얘와 같은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V/m의 속도로 전자가 H 평등 자계의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전자가 받는 힘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에 어떠한 자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속 밀도를 B라고 보죠. 이 자계 내에 이 전자라는 애가
이렇게 수직 ip사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속도는 v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자는 힘을 받습니다. 힘 F는 E에 V 크로스 B 이렇게 돼요. E에 V 크로스 B.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적게 되면 B, E, V가 되겠다. B, E, V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 요 세타는 속도 V와 B와의 각도예요. 근데 얘가 수직 ip사니까 요 세타 값이 90도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사인 90도는 요거 1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1 돼요. 맞죠?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B 뮤 H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B 대신에 뮤 H E V 뉴턴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공기 중이면 여기가 뮤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뮤 제로 H에 E V.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느 철심의 도선을 250회 감고 여기에 2A의 전류를 흘릴 때 발생하는 자속이 0.02 웨버이었다.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이런 식이 있네요. N파이는 L, I라는 식이 있죠. 그죠? N파이는 Li.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 L을 묻고 있습니다. L은 전류 I분의 N 파이가 되고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전류는 2A, 코일에 감긴 횟수 250회, 자속은 0.02. 요거 계산해 보시면 2.5 헬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투자율 1인 자성체 내에 주파수 2GHz인 전자기파의 파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 V는 파장 람다 F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비유전율, 비투자율이 1이면 입실론 제로, 뮤 제로랑 같겠죠. 그럼 이 값이 빛의 속도인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와 같게 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파장 람다겠죠. 람다는 주파수 F분의 전파 속도 V가 될 것이고요. 주파수는 이 기간이니까 2 곱하기 10의 9승 될 것이고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되겠네요.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해서 0.15 미터다라고 하는 값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